우리는 지금부터 한나라당을 깨부수고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서울 지역 합동연설을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의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출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합니다. 죽어도 시민합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18일 민주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법적인 등록 절차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들의 열망이 하나로 뭉쳤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통합을 완수하고 2012년 총선 승리 전국 유치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정선에 참여하신 민주통합당의 지도자여, 대한민국의 지도자인 9분의 후보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후보자들 입장하시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9분의 민주통합당 지도자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이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브의 후보자님들, 2010년 총선 승리의 정권 탈환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지도부 이제 함께 손을 흔들고 한번 잡아오겠습니다. 우리 허브의 지도부 한번 줄을 앞에 주셨어야 합니다. 한상 위로 올라가세요. 예, 아홉분의 지도부 앞에 서시겠습니다. 예, 함께 일렬로 서시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9분의 지도부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9분 모두 경례! 민주통합당이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예, 고맙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지정된 장소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춥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주통합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서울지역 합동연설을 당원 여러분들의 심찬 박수와 환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양춘성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권혜영, 이용선 두 분 대표님, 그리고 9분의 대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신 여러 동지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민주통합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당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온오프 동시선거를 통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정치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20만 명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64만 명이 자발적으로 이 선거에 참여하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약 39만 명이 모바일을 통해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의 선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 선거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튼튼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 지도부를 뽑아가지고 이분들이 앞장서서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서 이를 바탕으로 총선 대선에서 이 썩어빠진 이명박 정권을 철저히 심판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국민들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국민들이 두고 있는 사랑이 바로 독침이 돼서 우리의 심장을 노릴 것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엊그제 일부 언론에서 우리 당 선거에 금전이 오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이나 저희 선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들의 인격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없었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그거는 국민의 소원을 정면에서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단호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당원 및 시민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5일 전당대회에서 그 전당대회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국민 여러분의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후보님들은 끝까지 페어플레이 잊지 말아주시고 당원 선거인단 대의원 여러분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시어 진정한 국민의 축제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두 공동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주통합당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새 전선에서 앞장서고 계신 원혜영 공동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의 민주시민 여러분,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육 60년 만에 상스러운 흥룡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개천에서도 용이라고 용이 안 돼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날씨가 추우시죠? 그러나 봄이 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죠? 우리 모두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 따뜻한 봄을 우리 힘으로 앞당기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도 오늘 이 행사에 오면서 우리 민주당의 색깔이고 따뜻한 봄을 상징하는 초록색 넥타이를 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들, 민주시민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지난 4년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 보편적 복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선거인단에 적극 참여해 주신 80만의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15일 선출되는 민주통합당의 대표 최고위원은 정당 사상 최초로 국민들이 직접 뽑은 지도부가 될 것입니다. 이 지도부가 국민의 명령을 받도록 국민과 함께 총선 대선을 승리로 이끌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99%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서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서울 시민의 힘으로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의 길을 활짝 열어 젖힙시다. 변화, 희망, 승리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원혜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원혜영 대표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시민운동에 헌신해 오신 이영선 공동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용성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시도당 개편대회 합동연설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이 선거도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민주통합당 선거가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8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 경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이고 한국 정당사의 큰 획을 그을 대 사건입니다. 이런 국민의 열기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확 바꾸자는 변화의 열망,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정치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국민의 뜨거운 열망과 요구에 화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안에서 우리 서민 대중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자유와 인권마저 망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대결과 갈등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불평등하고 잘못된 한미 FTA 법안은 날치기로 통과돼서 우리의 경제 주권은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은 25조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서민은 물가고와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이명박 정부는 일부의 집권 세력과 통업자를 위한 천문학적 돈을 강바닥에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하게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공감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와중에 갑자기 우리 당에도 불똥이 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며칠 전
제가 10년 인터뷰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 당에서도 도원 선거가 있었다는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가 통합 과정에서 지도부의 선출 방식을 국민경선 방식을 주로 하고 선거 공영제를 강화해서 깨끗하고 국민들이 널리 참여해서 국민적 지도력을 선출하자 하는 것은 바로 돈과 조직이 먹히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정당 혁신을 하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소중한 꿈과 가치, 정당 혁신의 희망이 훼손당하는 것 같아서 매우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80만 명 이상 참여한 이 대표 경선이 한치의 흔들림이나 차질이 없도록 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이 사건의 진실 유무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와 어제 이틀간 영남권의 현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1월달 확실한 것은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더욱 조사단을 보강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것을 터뜨린 언론사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범법 사실이 밝혀진다면 저희 당은 법적, 정치적,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내외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확인 보도에 언론에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단호한 조치와 철저한 진실 규명만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80만 명이나 참여한 이번 경선은 돈과 조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선거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낡은 선거 관행, 낡은 문화로부터 결여면입니다. 이제 저희는 그와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또 후보자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정책 실패로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오는 총선 대선에서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와 관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 분명한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혁신의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총선과 대선의 승리,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새로운 국가 건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맑고 깨끗한 선거로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는 축제를 바라는 것이, 축제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모쪼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전세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용선 대표님께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민주통합당을 대표하는 지도자 9분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 순서대로 각각 10분씩입니다. 시작과 함께 타종이 1회 올리고 9분이 경과하면 예비 타종이 올립니다. 1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연설 종료 1분 전 예비 타종이 올리면 후보자께서는 연설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통합당 당원들에게는 필요 없는 말이지만 연설 중에 구호나 연호 등
연설의 시작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되시죠? 잘 아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제 후보자 합동 연설에 앞서 후보자 전원이 무대 앞에 나와서 당원 동지들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한명숙, 2번 이하경, 3번 이인영, 4번 이강래, 5번 박영재, 6번 박영선, 7번 권성동, 8번 박주원, 9번 김부영. 당원동지 여러분, 2012년 총선 준비와 정권 탄핵을 이끌 민주통합당의 자랑스러운 지도자들입니다. 후보자들 다시 한번 두 손 맞잡고 손을 높이도록 당원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합동연설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한명숙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1번 한명숙입니다. (2010년 6월 2일)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여러분께서 폭발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저는 여러분의 기운을 받아 서울시장에 엄청난 활력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0.6%로 지고 말았습니다. 저를 만나는 서울 시민들은 눈시울을 붉히면서 너무 아깝다, 너무 억울하다, 제 손을 잡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그 민주당의 승리에 여러분과 제가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후보에게 두 가지의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한쪽 발에는 뇌물 수술하는 족쇄를 치우고 다른 쪽 발에는 정치자금 수술하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는 현직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달고 양날개로 날아다녔는데 저는 양쪽에 두 가지의 족쇄를 달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폭발적인 지원은 저를 희망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진실을 믿고 저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버티고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철의 여인으로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을 꾀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 무엇보다도 공천혁명 반드시 하겠습니다. 개파 공천, 실세 공천 모두 끝장내고 공천권을 모두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만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찍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모든 개인을 하나로 합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80만 명의 자발적인 참여는 민주통합당의 열렬한 서포터즈이며 우리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80만 명의 힘을 안고 우리는 거기다 점점 누적해서 총선 승리까지 이 기운을 몰고 가겠습니다. 80만 명의 힘을 주춧돌로 해서 대선 때는 500만 명 이상의 선거인단으로 빅리그를 만들어서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를 반드시 만들어내서 정권 교체에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명숙의 꿈이고 여러분의 꿈입니다. 통합도 혁신도 이기려고 합니다. 이기는 당대표를 냅시다. 한나라당의 박근혜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당대표, 유일한 대표 한명숙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민주통합당이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두 번째 연설자는 기호 5번 박용진 후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곳 행사장에 일찍부터 오셔서 연단을 볼 때 왼쪽에 자리를 잡고 오늘 연설을 들어오신 우리 장애인단체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쪽 위에는요, 우리 젊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앞세워서 뭔가를 주장하는데 하나도 안 보여. 너무 작아서. 어쨌거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26일 양재동에서 있었던 1차 예비경선 최대 파란의 주인공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가져야 할 진보, 혁신, 개혁의 가치를 주장하면서 전국을 순회하고 당원동지를 만나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나라당은 1년에 무려 133억이나 되는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국민 여러분들의 혈세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그 2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66억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166명과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기초, 광역, 자치단체장,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분의원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우리
한나라당이 추천했죠. 박기태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려야 하니까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박기태 국회의장을 한나라당과 관계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박기태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금권, 내수, 구태, 정치의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의 수장이 이런 더러운 정치의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조차 저는 국가 결란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박기태 의장은 양심이 있으면 국회의장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온갖 쇄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그 기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의 해체에 가까운 자기 반성을 요구합니다. 저는 진보 정당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창업 멤버 중에 한 명이고요. 민주노동당의 대변인을 지냈었습니다. 진보신당 부대표를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과 광주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노동의 문제, 복지의 문제가 흔들리고 후퇴했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좀 걱정됐었어요. 야, 때려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진보신당에 있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내심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통합당 당원 동지들 너무 멋지고 대단하십니다.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고 사회 양극화가 더 극심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다 같이 넘어서자고 하니까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주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됐었다. 이제 민주통합당이 정리해고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전쟁의 복지국가로 나가자고 하니까 박수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김대중, 민주정부 10년의 공과 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해서 노동전쟁 복지국가를 열어나가는 그 첫 번째 걸음을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때 함께 해주겠다고 박수 쳐준 광주, 부산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여기서도 박수 쳐준 우리 서울의 당원 동지 여러분, 아까 이용선 공동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언론사에 의해서 우리 당에서도 돈봉투 사건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당에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앙당이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이번에 발본세번 철저하게 털고 나가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이 우리를 물어뜯을 것이고요. 우리를 지금은 성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민심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돌변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낡은 허물을 받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과 원칙에 의거한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이 나갈 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존중의 복지국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우리의 목표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한미 FTA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총선에서 우리가 단독 원내 과반을 형성하게 되면
법인세, 종부세 부자 증세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을 합충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80만 선거인단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민주통합당에는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도 필요합니다. 다선 의원의 노련한 의원들도 필요하십니다. 정당 혁신과 야권 단일 운동의 열정도 우리 당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보 정치의 자신감, 역동성,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진보 정치 대표주자 박용진도 필요합니다. 박용진의 지도부 입성은 진보 정치 세력에게 보내는 연대와 통합의 메시지입니다. 박용진의 지도부 진출은 20, 30대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우정과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박용진을 보내주십시오. 한 표는 우리 당의 유기같이 훌륭한 당대표가 되실 분에게, 다른 한 표는 진중을 박차고 나가 한나라당과 맞서 싸울 청년 장수 조재룡에게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후보님 고맙습니다. 세 번째 연설자는 기호 8번 박지원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우리 박용진 후보가 당대표 될 사람에게 한 표 주라는 사람이 바로 기호 8번 박지원입니다. 이번에 80만이 등록을 했고요. 우리 민주당의 로고 보십시오. 8번입니다. 기호 8번 박지원이 여러분에게 인사 올립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을 당선시키는데 주역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석하게도 두 분은 안 계십니다. 처음으로 이 박지원의 정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SNS 네티즌, 우리 장애인들, 그리고 한국 노총과 시민단체 대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민주당원과 여러분을 대통령 모시듯 잘 모시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닥치고 한미 FTA를 폐기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봉도사 정봉주 의원을 구해내겠습니다. 반드시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박지원이가 앞장서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 올립니다. 우리는 자유당 정권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싸웠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는 닥치고 바꾸자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파탄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 민주통합당이 총선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서민경제와 남북관계를 살리려고 이 자리에 함께 때문에 그 앞장에 기호 8번 박지원이가 서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를 살리기
봉도사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기도수 선관위 국정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뭉쳐 민주주의를 살리는데 민주통합당이 앞장서자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서민 경제를 위해서도 한미 FTA를 닥치고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소외계층과 농어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론스타 높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농협의 신경분리 반드시 연장시켜야 됩니다. 저축은행 비리 88만원의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8년 만에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그 앞자리에 박지원이 서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남북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부위원장이 이제 안정돼야 한반도의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통합당이 총선과 정권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남북관계 개선을 하는데 6.15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인 이 박지원이가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국가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을 가장 선거운동 잘해주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형님 박이태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의 존재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참으로 통탄을 맞이했습니다. 이 박지원이가 원내대표 할 때 그래도 우리 민주당은 국민 속에 존재감을 심었습니다. 청문회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협상에서도 이겼고 투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2004년 이래 최초로 국민 지지도가 35%로 올라서 한나라당보다 4% 앞섰는데 지금 민주통합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박지원이가 민주통합당의 대표가 돼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를 뽑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당 대표를 뽑습니다. 이미지 정치 아닙니다. 행동하는 정치가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진노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당을 이끌어가겠습니까? 과거에 아무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당을 이끌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5년간의 국정 경험과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투쟁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 박지원이가 민주당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민주당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청년과 여성들에게 과감한 공천 인센티브를 주어서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SNS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년간 386 세대가 486으로 늙었지만 젊은 피의 수요를 맞지 못했습니다. 비례대표에도 은퇴자들의 노후 보장이 아니라 젊은 세대를 과감히 영입해서 전문가들을 전민 배치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민주통합당의 대한민국의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총선과 대권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어려운 음해 속에서도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역, 그 중심에 있었던 박지원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미 FTA를 즉각 폐기하고 본도서를 구하고 론스타 농협 노동 문제를 해결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복지국가, 노무현 대통령이 꽃을 피우는 복지 정책을 계속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기호 8번 박지원에게 다시 한번 성원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후보님. 민주통합당이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네 번째 연설자는 기호 4번 이강래 후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합동유세를 참관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 기호 4번 정권교체 4번 타자 이강래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4.11 총선에 가장 치열한 격전지 4.11 총선의 성패는 바로 이곳 서울에서 좌우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4.11 선거, 4.11 총선에서 우리 민주통합당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전적으로 이곳 서울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현재 18대 국회의 국회 구성은 지역구 245석, 비례대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선전해서 수도권에서 우리 민주통합당 80석 이상이 되면 단독 과반수가 가능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120석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수도권 선거 결국은 서울에서 나오될 텐데 서울에서 35석 이상을 이겨야 수도권 선거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수도권 선거 이길 준비 돼 있습니까, 여러분? 수도권 선거에서 이겨야 서울에서 35석 이상을 얻어야 그래야 제1당 되고 단독 과반수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로 이제 이렇게 수도권 선거를 이기고 서울에서 35석 이상을 이겨서 우리 민주통합당 단독 과반수 이상의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박근혜 체제 흔들릴 것입니다. 박근혜 대표 이제 선거를 주최하는 선거 사령탑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4월 선거 우리 민주통합당 승리하면 정권 교체 길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서힘을 앞에서 4.11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 길 열자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분위기는 좋지만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법에 경적 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너무 쉽게 보면 필히 패배한다는 뜻인데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4월 총선 이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부 통합을 어떻게 해서 서로 이제 다른 생각, 다른 경험과 다른 지향점을 가진 우리 민주당과 시민통합 측에서 오신 시민 세력과 노동 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장애인 형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물러가고 박원순 시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주인인, 다시 시민이 시장인 시대입니다. 서울 권력을 교체하니 희망이 커지고 생기가 넘칩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이 시작되었고 비정규직 공무원이 정규직화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금년부터 반값 등록금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8월 저는 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나쁜 투표, 착한 거부를 내세워 오세훈 시장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1% 특권층 나경원에 맞서 99%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깃발을 지켜냈습니다. 마침내 10월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들어낸 무지개 연합군의 사령관이기도 했습니다.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야전을 누비는 젊은 사령관이 되어 2012년을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점령하겠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새정치와 구정치의 엄중한 기로입니다. 국민들은 모바일 혁명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낡은 정치의 관행에 발목이 묶였습니다. 진상규명과 과감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무엇도 완전히 털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디도스 테러, 형님비리, 4.5바 비리, 직급 비리,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은 훨씬 더 강력하게 파헤쳐서 뿌리뽑아 내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명박 정권 참 나쁜 정권입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에게 매서운 맛을 보여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그 기세로 대선도 승리하여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에 잃어버린 5년을 여기서 종식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새로운 꿈을, 희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낭비라고 합니까? 대물었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길로 민주통합당은 확고히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이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사회로 가야 합니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없는 나라, 론스타와 같이 먹고 튀는 자본, 하나금융의 외환인수, 농협의 무책임한 신경물릴 막아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대기업과 대형마트 못지않게 상생공존하는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주변 4대국의 선거로 인해서 한반도는 이제 알 수 없는 운명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평화통일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제2분단고착화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6.15 선언으로 복귀하고 10월 14 선언으로 전진해서 화해협력, 평화, 경제의 길로 신속하게 북한을 움직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문성근 선배와 임수경 후배를 북한 정권의 민주통합당으로 특사로 파견해서 북한 정권의 문을 다시 열어내겠습니다. 바로 이 길을 보겠소. 오늘 우리 앞에는 전대미문의 대결전이 예고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은 역사를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걸고 치러야 할 전쟁 같은 대회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을 거는 대결전 앞에 한나라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박근혜의 대세론이 주도하는 한나라당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눅 들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대와 호흡하지 않는 그 어떤 대세론도 허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이 세상의 모든 대세론은 언제나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970년 김대중 대통령의 40대 기술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 통합의 외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대안이며 혁신입니다. 한나라당의 가짜 쇄신보다 더욱더 빠르게, 더욱더 강력하게 민주통합당은 변해야 합니다. 성공은 젊은 정당, 젊은 대표의 깃발입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젊은 유권자들은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또 한 손에는 투표용지를 들고 이 세상의 변화를 갈망합니다. 저들의 가슴에 불고 있는 정치혁명의 바람에 화라산 같은 불덩이를 던져야 합니다. 변화의 불덩이가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의 맞은편에 젊은 정당, 젊은 대표의 깃발을 꽂아주십시오. 정권 교체의 깃발을 지켜들고 박근혜 대세론의 앞발부터 들이치며 뿌리부터, 시작부터 흔들어내겠습니다. 무엇부터 공천혁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정당이 되었습니다. 진보적 민주통합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연구와 인맥위주의 공천에서 가치와 비전 위주의 공천으로 옮겨가겠습니다. FTA를 반대하고 검찰개혁에 단호하며 재벌개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하겠습니다. 신비제이, 신동아 더 이상 우리의 구분이 아니라 진서민, 진노동, 진농민, 진시민이 하나의 깃발로 민주통합당의 공천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이나 인지도 중심으로 공천주는 낡은 정치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반드시 모실 분은 모시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러나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우리 민주통합당의 앞마당을 내어주고 민주통합당이 도전과 꿈이 살아있는 정당임을 입증해내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정녕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의 야당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당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가 우리 당의 얼굴이 되어야 변했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민주통합당의 간판을 들어야 우리가 확실하게 달라졌다고 믿겠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70%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었던 2040 투표동맹, 과연 누가 대표가 되어야 그들에게 분명한 변화의 메시지로 전달되겠습니까? 변화의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세대를 뒤로 아우르던 튼튼한 어리가 되어 수많은 우여곡절을 넘어서고 상처를 딛고 또 넘어서 결국 이룩한 야권 통합의 그 열망으로, 그 절박했던 심정 하나로 수권야당, 강력한 야당을 확실히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서 2012년을 점령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커진 몸집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강하고 빠른 야당으로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2012년을 점령할 사령관답게 야전침대, 침낭하나만을 끌고도 정국을 지켜누비며 야전형 대표의 깃발로 승리하겠습니다. 분노하는 만큼 참여하고 열망하는 만큼 투표해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2년 전 우리 야당은 무려 5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통합해내야 된다. 40%에 달하는 이 무당파들과 함께 다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존 정당 구조에 인터넷과 SNS를 탑재해서 우리 국민 모두 다가 소통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문호프 결합 정당을 설계해서 재작년 8월 제안서 한 장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마침내 우리 민주통합당을 건설해냈습니다. 민주당 동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1년여 저와 함께 야권 통합을 깊게 협의해온 이인영 최고께도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통합만 이룬 것이 아니라 혁신도 이루었습니다. 지도부 선출은 물론이고 4월 국회의원 총선 후보 경선 방식을 100% 시민 참여로 치러낼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직접 민주주의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SNS는 세계적으로 거대한 시민의 파도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NS는 중동의 모든 독재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직접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통합당은 이런 인류사의 흐름에 최선봉에 서 있는 멋있는 정당인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 돈 봉투가 터졌습니다. 2002년에 자택이라더니 뭐 크게 사주한다면서 천막으로 갔는데 또다시 돈 봉투가 터졌습니다. 해결책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는 돈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제안합니다. 너 이것저것 꼼수 부리지 말고 우리 민주통합당 같이 모바일 시민 참여 제도를 도입하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제가 대표가 되면 야당 본색을 회복하겠습니다. 흐리멍텅하게 오락가락하지 않고 깨끗하게 야당 본색을 회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령을 지키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재벌 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노동을 존중하는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대 약속을 국민께 했습니다. 이 강령을 지키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SNS 혁명을 정당에 안착시키겠습니다. 이 온오프 결합정당은 2년 전 어차피 제가 창안해서 제가 제안했고 성공시켰으니까 이제 당 안에서 이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대표 경선에 참여할 시민 선거인단부터 누적해 나가겠습니다. 4월 총선에 추가되고 12월 대선에 추가되면 우리는 연말이면 500만 이상 확고한 시민 당원을 가진 강력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약체 정부라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수모 우리가 깨끗하게 돌려줍시다. 넷째, 제가 대표가 되면 물론 공천혁명을 해내겠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을 해내겠습니다. 지난 10년 또는 지난 20여 년 제가 언제 정치인들 민주당 돕기만 했지 혜택 부르고 봤습니까? 저 빚진 거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거 없습니다. 깨끗하고
공천을 해내겠습니다. 저는 지역을 통합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지역 대결 구도, 정치인 김대중은 지역 대결 구도의 최대 피해자였고 정치인 노무현은 그 지역 대결을 극복하고자 몸을 던진 분입니다. 이제 4월 총선에 저는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하겠습니다. 2000년 노무현 의원이 당선이 확실한 종로구를 버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그 지역구입니다. 문재인, 김정길, 김영춘과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부산에서부터 지역구도를 무너뜨려내겠습니다. 대구에 출마하는 김부겸 후보에게도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북을 통합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문익환 목사가 문을 두드렸고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활짝 열어 제꼈고 노무현 대통령이 길을 닦은 이 남북관계, 이 어처구니 없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절단낸 이 남북관계, 저는 4월 총선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 즉시 대표단을 구성해서 북한을 방문하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발전시켰던 남북관계 빠르게 회복하고 이제 더 이상 멈칫거리지 말고 원컨대 다음 민주정부 5년 임기 동안에 우리 남북 국가연합까지 성공시킵시다. 네, 저는 늘 꿈을 꿉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을 이루고 6월에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국정조사권과 특검을 도입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적폐를 완벽하게 갈아엎는 겁니다. 4대강 삽질, BBK 완전히 진실을 밝혀내서 우선 정봉주 의원부터 석방시킵시다. 내곡동과 중앙선관위 테러 사건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특히 이 중앙선관위 테러 사건은 헌법기관에 대한 테러입니다. 선거 부정을 획책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밝혀지는 즉시 그의 임기가 단 하루가 남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탄핵해내겠습니다. 가끔 언론인들이 제게 묻습니다. 문성은 좋다. 정당 혁명을 꿈꿨고 다 좋은데 너무 경험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직업을 정치인으로 바꾸지 않았을 뿐이지 7, 80년대부터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정치 현실 속에서 살아왔다. 차라리 내가 정당에 들어가지 않았고 여의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서 온오프 결합정당으로 야권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 꿈을 꾸었던 것이고 그 꿈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밀어붙여서 성공시키지 않았는가.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곳 장충체육관, 지난 10월 3일이었지요. 박원순 시장과의 후보 경선이 치러지던 날, 촛불이 되라면 촛불이 되고 낙엽이 되라면 낙엽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나섰던 선거. 저도 사람인데 왜 낙엽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통합이라는 대명제를 앞에 두고 있었기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통합됐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6번 박영선이 촛불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국민과 함께 민주통합당이 횃불이 됩시다. MB 정권 4년 동안 어땠습니까? 형님 횡포, 청와대 여사님 친인척 비리, 이제 말하기도 지겹습니다. 그뿐입니까?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자살한 가족, 그 추운 날 살기 위해 올라갔다가 결국 죽어서 내려온 용산 참사, 사료값 등 속값 폭락, 구제역으로 자살하는 농민, 사람보다 학벌, 친구보다 경쟁, 성적 때문에,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청소년. 아무리 장애인들이 외쳐도, 영화 도가니가 반향을 일으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 그 예산은 야박한 정권. 그래서 오늘 이 추운 날 이곳까지 찾아온 장애인 동지에게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겹습니다. 이 MB 정권. 그래서 이제 변화해야 한다. 이젠 바꿔보자 마음 먹고 성난, 시민, 국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엄지혁명입니다. 그 80만 선거인단, 그 선거인단이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놀라운 변화입니다. 인물 검증, 정책 검증을 통해서 투표하겠다는 매우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난 8년간 저는 MB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정치검찰, 재벌개혁 위해서 싸웠습니다. 어떤 협박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중상 모략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제 주변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BBK 2007년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전면화했습니다. 모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전면에 나서 함께 싸워주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BBK는 정봉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표현의 자유의 후속입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을 구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면 국민의 힘으로, 민주통합당의 힘으로 여러분 구출할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문제가 됐던 론스타 먹튀. 이제는 MB 친구가 그걸 가져가려 합니다. 이거 막아내야 합니다. 이거 못 막아내면 황제 은행 시대가 열립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검찰개혁, 노무현 정부 때 무척 하려고 애썼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MB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령과 복종, 그 어느 시대인데 이런 단어가 존재하느냐, 계급 사회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그 첫 단추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아마 빌 게이츠가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일벌레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해온 일들이 이제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는 2004년 천막당사로 국민을 현혹시켰던 박근혜 대표가 등장했습니다. 서민만 위하겠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서민과 뒹굴면서 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박근혜 대표는 가짜입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습니다. 동생 박지만 부부의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니냐, 이 말 한마디 그 뒤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이러한 여왕정치, 공주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에 박근혜가 있다면 민주당에는 또 다른 박이 있습니다. 그동안 1%의 특권층에 맞서 시종일관 싸워왔던 사람, 박영선. 이 박대박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면 승부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공천혁명, 재벌개혁, 검찰개혁으로 이 박대박의 싸움의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벌개혁은 올 한 해 총선과 대선을 관통하는 우리 99% 서민과 중산층의 화두입니다. 떡볶이도 재벌, 두부도 재벌, 콩나물도 재벌인 세상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 4년 동안 80여 개의 법안이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이 날치기 처리된 법안 가운데 재벌 개혁법은 이제 우리가 과반수 압승 받아서 되돌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기호 6번 박영선.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통합당의 미래를 위해서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와주신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심장 민주통합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추운 날씨에도 우리 이 땅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꿈꾸면서 함께한 장애인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참 가슴이 설렙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천만이 사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이 언제 이 천만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어요. 한 번이나 생각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제 이름이 누굽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호는 또 잘 타가지고 2번입니다. 2번이 어느 정당의 번호일까요? 사랑스러운 민주당,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당의 평화민주당의 승리를 이룬 기호 2번 이하경, 올해의 승리를 위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키우면 겨울이면 기침을 하는 천식이 있습니다. 그건 감기가 걸리면 꼭 따라붙어가지고 4월이 돼야 끝이 납니다. 그래 큰 소리를 하면 제가 기침을 해서 말을 못하게 돼서 오늘 적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감기를 옮겨준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고요? 여기 문성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감기 걸리고 자기는 먼저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저는 오늘 목소리를 못 내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 용감하니까 제가 약간 밉지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성근 대표 또 여기 나와 있는 8분 모든 대표와 함께 제가 이야경이 이름은 없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수로서 시민사회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소리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1976년도에 민청학년으로 감옥 살다가 할 일이 없어서 벌어먹고 살 짓이 없어서 제일 처음 온 곳이 서울입니다. 그때 추운 2월달에 왔습니다. 서울역에 내렸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돈 없이 오면 어디 가서 잡니까? 안 잡으신 분 모를 겁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대우빌딩 교통센터 옛날에 교통센터에서 그 뒤에 가면 쪽방들이 쭉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루 돈을 내는 잠을 하루 세웁니다. 그래서 가지고 남은 돈으로 쪽방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쪽방에요 이 사람들이 촌놈은 알아보고요 한 10시 11시 잠들 때쯤이면 이게 방이 따뜻해야 되는데 고로 얼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촌놈들은 불을 넣어준 척 하다가 자민을 새벽이면 빼가버려요. 그래 옆방에다 또 넣어주는 겁니다. 도로를 얻어가지고. 제가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은 싫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서울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서울, 미래로 나가는 서울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와서 돈이 없어서 한 끼에 하루를 먹고 날품팔이를 하고 책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이 좀 많은 날은 세 끼 먹으려고 밥을 해놓으면 먹다 보면 밥 한 손 다 먹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라도 말로요 짜고 난단 말이 있습니다. 짜고가 뭔 줄 압니까? 밥이 처음에는 한 솥을 먹으면요 나중에 잠이 옵니다. 근데 새벽쯤 되면 이게 불어가지고요 위가 빡빡해집니다. 위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방을 기어다닙니다. 땀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짜고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짜고 나는 세월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합니다. 저는 다시는 이 땅에서 오늘 2010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가난해서 짜고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다 재벌집 담을 넘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조선일보가 강도로 하는 최원석과 동아건설 재벌집 담을 넘었습니다. 이 짜고나는 세상, 없는 놈은 평생 없는 세상, 학교도 못 다니는 놈은 직업도 없는 세상. 그런데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재벌들이 돈 갖다 바치고 민중들을 탄압하고 재벌집 담을 넘어야 되겠다, 돈을 빼다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박정희 정권 없애야 되겠다 해서 그러다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더니 너는 어떻게 강도 강하게 생겼다? 감옥에 가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재벌의 담을 넘는 심정으로 이 땅의 강자들, 미국 재벌, 금융 월가를 대표해서 한국을 빨아먹으려고 FTA를 체결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촛불과 여러분의 투표 한 장을 가지고 이제는 재벌집 담을 넘고 이제는 국회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회를 바꾸고 정부를 바꿔서 강자들의 세상을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시민행동을 해왔던 제가 왜 민주통합당에 왔겠습니까? 기성 정치인들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서울시장으로 왔습니까? 기성 여의도 정치만 가지고 실망한 시민들, 국민들에게 2012년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강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시민과 함께 2012년 시민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저녁에 목이 갈라져가지고 내일 연습을 못합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타임으로 하나 읽겠습니다. 뭔가 맞춰봐서. 풀이 녹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이나 웃겨 푸른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녹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녹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르고 풀뿌리가 녹는다. 60년대 이승만 독재정권 하에서 남북대결 반공냉전 체제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시를 썼던 우리 위대한 시인 김수영 시인의 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풀입니다. 잘난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 모두는 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하경은 풀로 살아왔습니다. 감옥에 가서 평생을 청춘을 보냈고 불곰은 감옥으로 두드려 맞았고 감옥에서 냉병으로 천식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는 큰 목소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하경은 풀입니다. 3천만 아니 5천만 남북 합해서 8천만 여러 풀들과 함께 이제 2012년 풀뿌리 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복정을 세우라 하에서 독재정권 하에서 돈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탄압하에서 풀로 눕고 사신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8천만 우리 동포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풀로 살지 맙시다. 풀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2012년 새로운 대한민국 풀뿌리 대한민국 풀뿌리 혁명 시민 정치운동을 이룹시다, 여러분. 이하경이 풀로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나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나라,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로운 통일 조국을 이루는 나라, 동과 서가 갈등하지 않고 손을 잡는 나라, 부자와 가난한 자도 서로 보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평화. 이학영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연설자는 기호 9번 김무경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통합당의 선배 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참여의 권리를 찾겠다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장영우 동지 여러분 모두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기호 9번 김무겸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작년 교육감 선거에 이어 서울시 주민 투표를 이끌어내신 서울시의원님들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서울시민들을 설득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게 하고 그리고 무상급식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권을 획득한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는 정치인들이 해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뤄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주통합당 출범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에다가 시민사회 세력과 그리고 한국노총이 함께한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실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흩어진 세력들이 결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기 위해서 이른바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꿈이 있습니다. 첫째, 가치 혁명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돈이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해도 통할 수 있는 경제 독재 국가였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꿈 저희들 이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젊은이들에게 무심했거나 저희들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그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저희들에게 기회를 달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대 혁신을 위해서 저희들은 출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모든 후보들이 약속한 대로 이제 더 이상 안면이나 강자나 계보의 불성기에 따라 공천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람들이 공천될 수 있는 공천혁명을 통하여 그리고 저희들에게 지긋지긋하게 오래 낙인 찍힌 지역당이라는 멍에를 뚫고 마침내 정당혁명을 통하여 가치혁명, 세대혁명, 정당혁명을 통하여 정치혁명을 이루고자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 4월달 총선에서 이기고 연말 대선에서 정권 교체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명박 정권에 의하여 날치기로 통과된 현 FTA 폐기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무소불위로 마구 잡아다가 사람들 괴롭히는 검찰 권력 확실히 휘어잡겠습니다. 또 그동안 여러가지로 소외되고 또 여러가지로 약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요구하면 귀찮다시 돌려본 관료 중심의 이 나쁜 버릇 저희들이 고쳐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법과 불법으로 재벌든 함부로 경제적 강자들이 휘두르는 이 더러운 독재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번에 80만 명이 선거일날을 참여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무서운 주인이 생긴 겁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의 사랑과 지지도 받겠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저희들을 혼을 내실 겁니다. 참여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모든 80만 참여자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봉투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철저히 조사해 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당 지도부 원혜영 대표님을 비롯한 호소드립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십시오. 혹시라도 여권에 의한 음해를 타면 거기까지도 찾아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은 이 국민들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허지부지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영남 지역에서 지금까지 버텨든 우리 지역위원장님과 출마자들에게 거지처럼 돈이나 몇 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이 선거를 질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누구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어린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정말 무엇은 것이 드러날 때까지는 제발 부풀리지도 주체가지도 말고 한나라당 구색 맞추기 위해서 지면을 넣지도 말고 정말 신중하게 보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민주통합당과의 문제는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 추락하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새로운 시대를 담당하겠다는 민주통합당 2%가 부족하다고 국민들이 지적하십니다.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정장선 장세환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보고 저희 가슴도 흔들렸습니다. 그 옛날 마포민주당 시절 노무현 최고위원이 저에게 꾸짖는만 서울대학에서 운동회 했다는 자식이 그렇게 눈치나 보고 야 임마! 정치하는 것은 목숨을 들고 하는 거야!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초라해지고 깨어져진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 동지들께 이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돌아가서 박정희 세력과 한나라당의 아성 대구에서 정면 선포하겠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지역주의에 맞서 싸우던 그 용감한 우리 선배들 저장부, 노무현 그리고 지역주의의 최대의 피해자이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셨던 김대중의 길을 따라 그 지역주의에 맞서 싸우던 공초의 막내 김부겸이가 이제 가겠습니다. 정말 대구문항은 폭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서 정말 원없이 얻어맞고 야반 도주고 하시 떠나온 대구. 그때 돌도 안 된 핏덩어리가 벌써 시집을 가서 그만한 손자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부끄러웠어도 이 역사에 제가 해야 할 빛을 갖기 위해서도 저 돌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대구에서 박근혜 씨하고 맞짱 뜰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 아직도 BBK 주인이 이명박이라고 믿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 당 의원 저는 통합진보당의 전 의원 무소속 의원까지 사인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된 정봉주 석방 탄원서에 서명하시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당신 대통령 하시려면 당신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은 특권, 특별히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영남대학 같은 거 모조리 국민들 앞에 헌납하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지들이여, 여러분들의 귀한 한 표 이제 멋지게 행사해 주십시오. 멋진 투자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크게 드러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TK 3대 정권 동안 각 정권에서 한 번씩 3번 감옥에 갔다 올 만큼 제 나름대로 오물차게 살았습니다. 이제 제 정치 인생을 걸고 제가 마지막 이 조국과 나를 키워준 당의 최소한